네, 안녕하십니까. 테스코리아 백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계측 장비 소개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오늘 오전까지 전기 관련해서 많이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실 거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계측 장비와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제 전기 기술인 협회 이제 한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그 목적 이런 걸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전력 기술, 뭐 연구 개발 및 뭐 전력 시설물들의 그런 질적 향상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계측 장비 회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측 장비를 소개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이 시설물들의 질적 향상을 돕고,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 절감에 이제 도움이 되는지 이제 한번 이제 좀 유익한 정보를 드릴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PT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목차인데요. 목차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고 또 이제 졸려온 시간이라서 이렇게 오래 하는 건 좀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 이제 간략한 회사 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왜 계측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계측 장비가 거기에 적용이 되고, 이 적용이 됨으로써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저기 한 손에 스마트한 측정을 사로잡다라는 이제 계측기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 계측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위에 있을 때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계측기가 어디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 사례와 그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테스토 이제 AG라고, 저희는 독일 계측기 회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57년에 이제 독일의 렌즈킬이라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온도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식품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 전기 분야, 그리고 공조 분야, 그리고 연소가스 분야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 년마다 이제 꾸준히 10% 이상의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률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24개국에 이제 그 지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전국에 약 한 20곳 정도 이제 약 20곳 정도의 지금 대리점 및 이제 특약점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이제 항상 테스터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AS 센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그런 대응과 신속한 대응과 그다음 이제 퀄리티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한 것 같이 1년에 한 8번, 뭐 8회에서 10회 정도 전시회도 나가고요. 코엑스나 킨텍스로 전시회도 나가고, 이렇게 세미나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시대에 맞는 상품도 이제 그걸 증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 이제 기술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면 이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안 넘어갔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 전께 잘 안 나와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이 란에서 제가 이제 계측 장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측 장비를 왜 사용하고 왜 이제 필요로 하는지, 그거는 뭐 전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돈 절약을 하고, 그다음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계측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계측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에너지를 절감하고 뭐 돈을 뭐 절약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측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전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그리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TAB 업체라든지 뭐 에스코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TAB도 그렇고 에스코도 그렇고 다들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돈을 세이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측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AB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모든 건축물들이 모든 설계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TAB 업체는 그 설계 목적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조정하고 검토하는 그런 이제 TAB 업체라고 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에스코 업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무 진단 업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체들은 이제 항상 에너지 사용량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제 이 에스코 진단 업체가 이제 유지하고 대신해서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았을 때는 아무래도 법규가 있기 때문에 뭐 벌금을 내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에스코 업체가 그거를 진단해 줌으로써 그런 거를 좀 더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TAB 업체나 에스코 업체나 동일하게 이제 계측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AB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요성 중에 뭐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및 불필요한 열 손실 방지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옆에 보시면 이제 계측기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보시는 위에 이제 보시는 계측기가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손에 스마트한 측정을 사로잡다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많이 물어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계측기 하나로서 지금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다음 대기 CO2라든지 대기 CO 그다음 조도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저는 이제 벽면에 그 단열성을 확인하는 단열성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열 손실도 이제 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스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체를 대신해서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업체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스코 이제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이 등록 기준도 이 안에는 이제 계측기가 몇 대 이상 필요로 이제 구비하고 있어야만 이렇게 등록 기준이 되고 이런 등록 기준이 충족해야지만 이렇게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체들의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그림은 2014년 작년까지는 이제 에스코 등록 기준이 열화상 카메라, 연소가스 분석기 외에 한 14개 제품을 계측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등록 기준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부터 기준이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적외선,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 그 다음 데이터 로거, 대기 온습도계만 이제 구비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등록 기준이 이제 된다는 사실을 이제 그래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제 사례를 통해서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전기도 이제 하지만 이제 환경 쪽으로 많이 이제 지금 계측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은 분야 안에서 지금 건축 및 공조, 연소가스 그리고 전기 이 분야를 선택을 했고요. 이 분야에 대한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한 이제 계측기 어떤 계측기가 사용이 되고 이 계측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과 이제 좀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측 장비를 왜 써야 하는지, 왜 써야 되는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규제 강화, 매년마다 많은 법규가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측기를 많이 계측기가 필요한 부분에 있고
이로 인해서 업무 효율 향상 및 그다음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입니다. 저 페이지가 2페이지씩 넘어가는데요. 일단 제가 건축 및 공조 분야에서 이제 쓰이는 계측기입니다. 거의 많이 쓰이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후드형 풍량계나 아니면 다기능 측정기 그리고 열 화상 카메라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예로 해서 지금 건축 및 공조를 예로 해서 제가 패시브 하우스라는 이제 예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다음 장 보시면 혹시 패시브 하우스라고 다들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패시브 하우스가 아직 이제 많이 이제 보급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집값도 비싼데다가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특히 이제 첨단 단열재를 이용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들 이제 안 쓰고 계시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많이 이제 유럽인들이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패시브 하우스를 지어서 이 패시브 하우스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 패시브는 뭐 제 영어 뜻을 보니까 패시브가 뭐 소극적이다, 뭐 폐쇄적이라고 해가지고 즉 에너지를 그만큼 에너지 사용에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쓰고 일반 주택과 비교해서 그만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우스다라는 이제 뜻에서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다음 장부터는 이제 이 패시브 하우스에서 어떻게 계측기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이제 디테일 봤는데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건축물에서도 열화상 카메라가 사용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패시브 하우스의 외부에서 전체적인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파랗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이 열이라도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열이 발생될 텐데,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첨단 단열재로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손실되지 않게끔 이제 제작된 그런 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이제 열화상을 이렇게 측정을 함으로써 외부로 빠져나간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지금 일반 아파트하고 리모델링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 아파트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균열된 곳에서 이렇게 열이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열이 빠져나오는 것을 이제 다 이제 진단해서 지금은 이제 열이 빠져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전기뿐 아니라 이렇게 건축 환경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계측기가 이렇게 사용됨으로써 좀 더 이제 비용이 세이브 된다는 것을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패시브 하우스의 내부를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뭐 많은 게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첨단 이제 단열 강화제와 그리고 이제 환기 시스템, 그리고 이제 3중 특수 유리창이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패시브 하우스는 일반 건축에 비해서 단열재가 두께가 약 한 30cm 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내부의 에너지를 밖으로 손실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열재가 사용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지금 표면 온도계나 이런 계측기들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내부의 에너지를 밖으로 손실되지 않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안에 이제 공기가 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기순환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옆에 보시면 이제 풍속 및 풍량 측정하는 이제 계측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중 특수 유리창도 제가 좀 뒤편에서
저희 실제 거실에 있는 그런 창을 또 비교하면서 이거 유벨 측정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역시나 3중 특수 유리창이라고 해서 그만큼 단열에 강화된 유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하우스에서 어떻게 이제 계측 장비가 사용되고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PMV라고 해서 지금 설명드릴 것은 인체가 느끼는 정도도 계측기가 이제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PMV라는 값은 저기 지금 다기능 측정기로도 지금 한 손에 지금 스마트한 측정을 사로잡는 그 제품으로도 이제 측정이 가능한데, 이 PMV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세미나실에 있습니다. 근데 뭐 쾌적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입은 차기량이 다 모두 틀리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도 입었고 좀 이제 두껍게 입었는데, 이런 차기량이나 아니면 이제 활동량, 그리고 온도, 습도,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측기로 측정을 했을 때 수치가 0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사람이 느끼는 쾌적도가 보통 수준이구나. 그리고 이게 3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인체가 느끼기에 더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제 PMV 측정 장비입니다. 지금 이 표는 지금 이 PMV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옷을, 어느 정도 차기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옷을 얇게 입거나 두껍게 입었을 때 최적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 옵션 1, 옵션 2, 옵션 3, 옵션 4가 있습니다. 여기 0.35, 0.52가 있는데, 이게 옷을 가장 얇게 입었을 때, 그 다음 조금 더 걸쳤을 때, 그리고 가장 두껍게 입었을 때의 최적의 온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로 인해서 제가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런 최적의 온도에 맞춰서 제 차기량에 맞춰서 그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에너지 절감이 되는 부분에 있으면서, 이렇게 겨울철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총 23%의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리고 동네일을 좀 더 이제 옷을 더 입어서 47.8%의 그 에너지 저감을 이제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계측 장비가 사용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업체를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요즘에는 여름철이다 보니까는 많이 에어컨 회사들에서 이런 PMV 측정 장비를 많이 이용해서 에어컨 개발에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컨택하고 있고 이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에서도 많이 저희 PMV 장비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용 세이브나 에너지 절감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벽면의 단열성 확인하는 이제 장비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밸류라고 해서 이제 단위 면적의 빌딩 재료를 통과하는 열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제품으로 이제 이 벽면이 얼마나 단열성이 좋은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열성을 수치로 볼 수가 있고, 이 수치가 낮을수록 그만큼 벽면이나 아니면 창호나 그만큼 단열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측정 사진이고요. 이렇게 유밸류를 관리함으로써, 이렇게 단열성을 봄으로써 똑같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창이나 벽이나 이렇게 기준, 급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단열성이 좋은 벽이면 이렇게 열 관리율 해서 2.5 이하. 그래서 저희가 측정 장비를 했을 때 이 정도 이하가 나오면 이거는 1급이구나, 2급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비는 주로 이제 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PT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좀 실제 사례를 넣어서 준비한 PT가 있는데 이 PT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구도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 요즘에 제2롯데월드라고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이제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2롯데월드나 아니면 63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반사가 심한 그런 유리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보면서 왜 저렇게